안녕하세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처음 제시한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에 대해 발표할 김재영입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구조는 기존의 NLP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던 RNN 구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Attention이라는 메커니즘만을 활용해서 번역 부분을 타겟으로 혁신적인 모델로 등장하였습니다. 기존의 CNN이나 RNN 구조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등장과 동시에 영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번역에서 비엘리우 스코어 기준으로 소타를 달성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자연어 처리 분야를 넘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미지 디텍션 등 비전 분야에서도 트랜스포머가 많이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기존의 NLP 분야에선 LSTM이나 GRU 혹은 비교적 최근의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와 같은 RNN 구조를 활용한 모델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가 사용하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사용을 하되 논문의 이름처럼 어텐션 구조만을 활용했습니다. 기존의 시퀀스 투 시퀀스는 말씀드렸듯이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구성이 되었고 인코더는 입력의 시퀀스를 하나의 벡터로 압축하고 디코더는 하나의 압축된 벡터를 이용해서 출력 시퀀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인코더가 입력 시퀀스를 하나의 벡터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입력 시퀀스의 정보가 소실된다는 단점이 있었고 이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어텐션이 추가적으로 도입되었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RNN 구조의 보정을 위해서 어텐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어텐션만 사용한다는 혁신적인 발상에서 출발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모델 구조는 다음 그림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존의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처럼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인코더 디코더가 각각 이렇게 여러 층으로 겹쳐서 사용된다는 것과 RNN 구조가 여기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코더 블록은 입력 문장 내에서 단어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와 모든 단어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피드포워드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텐션 레이어를 통과한 값들은 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치게 되고 이 네트워크는 하나의 인코더 블록 내에서는 다른 문장, 다른 단어들마다 다 정확하게 동일하게 사용이 되지만 인코더 각각마다는 다른 값들을 가지게 됩니다. 디코더 블록은 이 두 블록 사이에 더해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레이어가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두 레이어 사이에 추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인코더, 디코더 둘 다 공통적으로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셀프 어텐션은 각 단어의 벡터들끼리 서로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점수화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 월드 임베딩을 통해 입력 문장이 벡터 리스트로 변환돼서 첫 번째 인코더 블록에 어텐션 레이어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웨이트 매트릭스와 행렬곱을 통해 쿼리, 키, 밸류라는 세 가지 벡터로 만들어집니다. 각 세 가지 벡터에 대해 다른 모든 단어들의 키 벡터와 이런 연산 과정을 거쳐서 어텐션 레이어의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연산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풋 임베딩의 더 리니어한 과정을 거쳐서 각 쿼리, 키, 밸류 매트릭스를 구하고 쿼리를 문장의 다른 단어들의 키와 내적을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각 단어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단어가 자기 자신의 키 벡터와도 내적을 해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적 과정을 거쳐 얻어진 값들은 키 벡터 크기에 제곱근으로 나눠주는 스케일링 과정을 거친 뒤 소프트맥스를 적용하고 각 단어의 밸류 벡터와 웨이티드 썸을 해주면 셀프 어텐션 레이어의 출력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셀프 어텐션 구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출력값은 결국 입력된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문장 내 다른 단어와의 관계 또한 포함하고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영화를 보려다가 그 영화의 평가를 보고 그것을 보지 않았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직관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그것이
영화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NLP 알고리즘들은 문맥을 판단하기 어려워하거나 혹은 단어 사이 거리가 가까울 때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어텐션은 각 단어들의 쿼리와 키 벡터 연산을 통해 관계를 유추하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단어 사이 거리가 멀든 가깝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연산 구조상 시간 복잡도가 낮고 병렬화가 쉽기 때문에 컴퓨팅 자원 소모 측면에서도 부담이 덜합니다. 거기에 연산 과정을 시각화하여 모델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도 보다 정확하게 파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셀프 어텐션 구조는 여러 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텐션을 통해서 문맥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게끔 했지만 단독으로 쓰게 되면 자기 자신의 의미에만 지나치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논문의 저자는 단일로 쓰는 것이 아니라 8개의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를 두고 각기 다른 파라미터를 가지도록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레이어에서 나온 출력을 합한 뒤 또 다른 웨이티드 벡터를 곱해 하나의 벡터로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 값이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의 최종 출력이 됩니다. 8개의 서로 다른 레프레젠테이션 서브스페이스를 거치게 되면서 문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합니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영화의 평점을 보고 그걸 안 보기로 했다 이런 문장에서 그것은 영화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평점과 관련이 있고 보지 않았다라는 단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은 이런 연관성이나 중요도 등을 폭넓게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더나 디코더 블록에 들어가기 전에 입력 단어의 포지셔널 인코딩 과정이 더해집니다. 기존 RNN의 경우에는 단어의 위치 정보가 모델 구조 안에 포함이 되지만 어텐션 메커니즘만을 사용하는 트랜스포머는 단어의 순서 정보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어들의 순서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는 과정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논문에서는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포스는 입력 문장에서의 임베딩 벡터의 위치를 나타내며 i는 임베딩 벡터 내의 차원의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임베딩 벡터 내에 각 차원의 인덱스가 짝수인 경우에는 사인, 홀수인 경우에는 코사인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를 꼭 사용할 필요는 없고 입력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의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기만 한다면 어떤 함수를 사용해도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트랜스포머 이후에 다양한 파생된 구조에서는 별도의 임베딩 레이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듀얼 러닝, 자녀 학습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지넷과 같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법으로 어떤 값을 레이어를 거쳐서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특정 레이어를 건너뛰어서 복사가 된 값을 그대로 넣어주는 기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전체 네트워크는 기존 정보를 입력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잔여된 부분만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학습 난이도는 낮아지고 모델의 수렴 속도는 향상되면서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에서도 어텐션을 수행해주고 나온 값과 이런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 더해진 값들을 같이 받아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해주는 값을 출력값으로 가지게 됩니다. 즉 정리하면 인풋으로 들어오는 문장이 임베딩 과정을 거치고 포지셔널 인코딩 과정까지 거친 다음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통해 통과하고 그 다음 레지듀얼 러닝과 정교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값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통과하고 또 레지듀얼 러닝과 정교화 과정을 거쳐서 인코더 블록의 출력값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디코더 블록에는 어텐션이 두 가지 존재합니다.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과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입니다. 트랜스포머는 기존의 RNN 구조와 다르게 입력을 문장 행렬로 한 번에 받습니다. 따라서 입력 행렬 문장으로부터 미래 시점의 단어까지도 예측할 때 참고할 수 있게 됩니다. 즉 t 시점의 단어를 예측하고자 할 때 t 플러스 1 시점의 단어를 참고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에서는 마스킹이 이루어집니다. 인코더의 셀프 어텐션과 동일한 연산 과정이 이루어지지만 마스킹을 적용한다는 점만 다릅니다. 현재 위치에 이전 위치에 대해서만 어텐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후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마스킹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과 그 이전 단어들만을 참고할 수 있게 됩니다. 디코더의 두 번째 서브층은 역시 멀티헤드 어텐션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서브층들과 같지만 이번엔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셀프 어텐션은 쿼리, 키, 밸류의 출처가 같은 경우를 말하지만 이 서브층인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은 쿼리는 쿼리는 디코더의 매트리스에서 얻지만 키와 밸류는 인코더 부분의 출력에서 가져옵니다. 인코더의 마지막 출력 값으로부터 키와 밸류를 얻고 디코더의 첫 번째 서브층이었던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의 출력 값으로부터 쿼리 벡터를 얻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과 같이 멀티헤드 어텐션, 피드포워드 과정을 거치는 디코더 블록을 n개만큼, 논문에서는 6개로 설정했으므로 6개의 블록을 인코더와 마찬가지로 통과하게 되면 이제 그 출력값을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통과시키고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서 최종적으로 학습된 단어 데이터베이스 중 가장 관계가 깊어 보이는 단어를 최종 출력값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해결책으로서 어텐션 메커니즘에 집중한 아키텍처를 제시해서 NLP 분야에서 혁신적인 결과를 달성을 했고, 게다가 최근에는 비전 분야에서도 쓰일 수 있음이 밝혀져서 계속 트랜스포머에 기반해서 새로운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최근의 연구 트렌드를 이해하고 따라가려면 이해가 꼭 필요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해당 논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두 블로그 글들을 많이 참고했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